안녕하세요. 자료구조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렉토피아의 정혜경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차원 배열 중에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과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보시죠. 2차원 배열의 선언을 함께 보실까요? 인티저 ARY 3행 4열 이런 형태로 선언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타입명인 int는 이 배열의 각 방의 타입을 의미하고, ARY는 배열명이죠. 그 다음, 앞에 나와 있는 첨자 3은 row, 즉, 행의 수를 의미하고, 뒤에 나와 있는 숫자 4는 열, 컬럼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들 비교해서 생각해 보실 게, 1차원 배열 때 우리가, A라는 배열 방 5개짜리 배열을 선언했었다라고 했었을 때, 첨자를 하나만 썼는데요. 이때 이 5라는 첨자는 행첨자일까요? 열첨자일까요? 확률은 50%. 여러분들 답변해봐 주셔요. 행이다. 열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행이라고 생각한다. 손 내리시고. 아니다. 나는 열이라고 생각한다. 예, 손 내리시고. 짜잔. 답을 밝혀드리자면, 얘는 열첨자를 의미합니다. 행첨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1차원 배열일 때에는 컬럼 수만 지정해주게 되어 있고요. 열첨자만 지정해주게 되어 있고, 이제 다차원, 한 차원도 올라가면, 그 앞에 행첨자를 이렇게 지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기존에 1차원 배열에서 있었던 열첨자에 플러스 알파로 행첨자가 추가된 형태로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모양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선언됐었을 때 이 모양을 실제 메모리상에 어떻게 잡히는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잡히게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은 행첨자이건 열첨자이건 무조건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모든 첨자는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ARY 배열의 가장 첫 번째 방은 영행 0열방이 되겠고요. 가장 마지막 방은 2행 3열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3행 4열짜리 배열을 선언하면 3행 4열방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있었다라면 여기가 3행 4열방이 되겠죠. 3행 4열방이 될 텐데, 실제 이 방은 우리가 예약한 방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2차원 배열에 대한 이 정도의 성질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 2차원 배열의 몇 가지 성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 그림을 먼저 그려 놓았고요. 이 배열의 배열명을 우리 ARY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 배열의 시작 주소가 100번지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각 방이 전부 int이니까 전부 다 4바이트 크기를 갖는 메모리로 잡혀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첫 번째 방이 100번지라면 그 다음 방은 물리적인 그 다음 방은 104번지가 될 텐데, 여기에서 질문 2탄 나갑니다. 여기 첫 번째 방이 100번지면 104번지는 그 아랫방이 104번지일까요? 아니면 100번지 옆에 방이 104번지일까요? 역시 확률은 50%입니다. 아랫방? 아니면 옆방?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아랫방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옆방이라고 생각한다. 예, 좋습니다. 아마 옆방이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걸 질문하면 한 80%의 확률로 오른쪽에 있는 방이 옆방, 이곳이 104번지라고 많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104번지, 여기가 108번지, 4번지씩 증가하죠. 112번지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 다음 행, 영행에 0번, 1번, 2번, 3번 방이 연결되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의 첫 번째 방은 몇 번지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다음 행의 첫 번째 방은 여러분들 116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 120번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사님 그러면 영행의 방이 4개인데 여기가 영행이죠. 영행 뒤에 1행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1행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2행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개념으로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실질적으로 2차원 배열도 알고 보면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일렬로 저장이 되어 있다. 물리적으로는 램 안에서 일렬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영행의 마지막 방과 일행의 첫 번째 방은 서로 물리적으로 이웃해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죠. 일행의 마지막 방과 이행의 첫 번째 방은 물리적으로 서로 붙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성질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영행이 먼저 레만에 잡히고 그 다음 일행 잡히고 이행 잡히는 이런 형태로 잡히는 것을 우리는 행우선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우선 배열. 자 행우선 배열의 반대말은 뭘까요? 당연히 여루선 배열이겠죠. 가끔 어떤 언어에서 C 언어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언어에서는 여루선 배열도 있었으나 자 지금 C 언어 및 C로부터 발전된 모든 언어의 2차원 배열은 행우선 배열로 잡힌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과 관련된 중요한 성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거죠. 자, ARY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가 임의로 100번지라고 가정을 하자. 자, 그리고 제가 serve라는 함수를 호출해주는 부분에서 ARY야 가라 하고 배열명을 전달인자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다 강의 설명 들으셨던 내용이죠. 자, 배열명을 보내면 자, 배열명은 곡그 배열에 뭘 의미하죠? 시작 주소 상수인 100번지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자, ARY야 가라라고 한 것은 100번지야 가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서브라는 함수를 call 자, 이 부분은 이제 호출부가 되겠죠. 호출해 주면 자, 보이드 타입에 리턴 값 없어서 보이드라고 가정하고요. 서브라는 함수는 저쪽에서 날라온 100번지를 받아서 어디에단가 저장을 해주는 파라미터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실제 그 주소를 갖고 뭔가를 하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 파라미터 명을 P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P는 어떻게 선언해서 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질문을 드리면 묘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인티저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인티저 2차원 포인터 P로 받으면 되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네, C 언어에서는 경고 뜨고 들어가지만 자, C++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에러입니다. 타입이 불일치하다라는 에러가 나요. 이거는 정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렇다면 강사님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P라는 포인터 변수 주소가 날라오니까 당연히 포인터 변수로 받아야 되겠죠. 자 P 나는 포인터 변수야. 자 나는 가리킬 거야. 인티저 방 4개짜리 배열을 가리킬 거야. 자 이런 형태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받느냐라고 물어본다면 100번지의 타입이 int 포인터 타입이 아니고요. 얘는 자 주소예요. 자 주소인데 인티저 방 4개짜리 1차원 배열에 즉 여기서 포인터를 제외한 나머지 타입 있죠. 자 요렇게 생긴 타입이 뭐죠? 인티저 방 4개짜리 1차원 배열을 말하죠. 그렇게 생긴 배열의 한 차원 높은 주소야 라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타입의 주소가 날라오는데 갑자기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인티저 2차원 포인터 P로 이걸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요? 타입이 불일치하죠. 엄연히 주소에도 타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받는 것은 불가하고요. 내가 보내준 배열의 시작 주소의 타입과 동일한 타입의 주소를 받는 포인터 변수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쵸? 자 그러면 강사님 왜 요 배열의 시작 주소의 타입이 요 타입입니까? 왜 요 배열 이 100번지의 타입이 인티저 방 4개짜리 배열의 한 차원 높은 주소 타입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포인터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드려야 해요. 그런데 저희 강의는 이미 다차원 포인터, 1차원 포인터 이런 포인터 개념이 있는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드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정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배열의 시작 주소는 이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배열의 시작 주소. 시작을 쓸까요? 자, 시작 주소는 그 배열의 가장 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크다예요. 가장 큰 구성 요소의 한 차원 높은 주소이다. 매우 중요한 성질이에요.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개념을 모르고 배열의 시작 주소의 타입을 어떻게들 알아내시는지 저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낼까요? 이런 개념적인 원리를 모른다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배열의 시작 주소는 그 배열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의 한차원 높은 주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강사님, 전 구성 요소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듣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사님들마다 약간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제가 C 언어를 20년 훌쩍 넘게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배열의 구성 요소. 자, 지금 ARY 인티저 3행 4열짜리 배열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자, 첫 번째, 먼저 인티저 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지금 인티저 방이 몇 개가 있죠? 쭉 해가지고 총 12개. 인티저 방 12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인티저 방 4개짜리 1차원 배열. 자, 인티저 방 4개짜리 1차원 배열이죠. 자, 타입을 써보면 인티저 방 4개짜리, 자, 어레이 연산자 하나 썼으니까 1차원 배열이죠. 요렇게 생긴 1차원 배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한행, 두행, 세행. 그래서 자, 3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이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가장 큰 구성 요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커요? 인티저 방이 더 커요? 인티저 방 4개짜리 배열이 더 커요? 당연히 인티저 방 4개짜리 배열이 더 크죠. 자, 바로 요렇게 생긴 구성 요소의 한 차원 높은 주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티저 방 4개짜리 배열에, 자,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 어디에다가 주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C 언어에서 자, 주소 타입을 표기할 때는 뭐예요? 포인터 연산자를 이용해서 주소 표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다가 포인터 연산을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디에 넣게 돼 있냐면 가운데 쪽에 이렇게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쪽에 이렇게 넣기만 하고, 자, 순서를 그냥 이렇게 놔둔다면, 자, 실제 컴파일러가 얘를 해석할 때에는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어레이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를 해석하게 돼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자, 나는 방 4개짜리 배열이다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소의 타입을 결정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배열 타입의 선언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의 조정을 위해서, 자, 포인터 연산자에다가 소괄호 연산자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C 언어의 연산자 우선순위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C 언어에서, 자, 1순위 연산자로 어떤 연산자들이 있냐면 소괄호, 대괄호, 점, 화살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우선순위 1순위라는 얘기죠. 우선순위 1순위 연산자인 소괄호하고 대괄호가 이렇게 연달아 이어붙어 나올 때는, 자, 우선순위 1순위 연산자 2개가 연달아 나왔어. 그러면 결합 방향이라는 것을 찾아보게 돼 있는데, 우선순위 1순위의 결합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즉 앞에서 뒤로 가는 순방향입니다. 자, 그러므로 얘가 먼저 해석되고 얘가 두 번째로 해석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컴파일러가 이 타입을 해석할 때 뭐부터 해석해요? 자, 소괄호 안에 있는 별부터 해석하니까 나는 주소야 라고 해석을 하죠. 주소야. 어떻게 생긴 기억 공간? 인티저 방 4개짜리 배열의 한 차원 높은 주소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ARY 3행 4열짜리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의 타입은 인티저 방 4개짜리 배열의 한 차원 높은 주소 타입이다 라고 표기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자, 이 부분은 순수 C 언어 문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C 언어 강의 또는 C 언어 중급 아니면 뭐 포인터 관련된 강의를 한번 시간 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성질, 자, 이 배열의 시작 주소는 자, 인티저 방 4개짜리 배열의 한 차원 높은 주소이다. 요런 타입이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C 언어 배열은 행우선 배열이다. 이 개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2차원 배열의 표현입니다. 자, 2차원 숫자 배열을 입출력하는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뭐 개념만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실제 이 배열을 어떻게 다루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2차원 숫자 배열의 입출력인데, 자, 메인 함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자, 메인 함수에서 인티저 num 3행 4열짜리 2차원 배열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계셨던 것처럼 3행 4열짜리 2차원 배열이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자, 이 안에는 전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올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수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int row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행의 개수를 저장할 변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역사적인 코드가 하나 나오죠. 자, 행의 개수, 2차원 배열의 행의 개수를 계산하는 수식이 나옵니다. 자, size of num, 자, 배열명이죠. 그러면 배열 전체 크기가 계산이 되죠. 자, 인티저 3행 4열짜리 2차원 배열의 전체 크기는 인티저 방 12개니까 48바이트가 되겠죠. 자, 48바이트 나누기 size of num의 0번행의 크기. 자, num의 array 0 해주면 여기가, 자, 이게 num이라는 배열일 때 여기가 num의 0번행이잖아요. 0번행. 그러므로 0번행은 이 전체 크기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16바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럼 48 나누기 16 해주면, 자, 이것의 결과는, 자, 행은 3개이다. 그래서 3행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낸 3행을, 자, 이제 우리는 input array 함수와 output array 함수에다가 전달 인자로 보내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num은 배열명이니까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가 전달 인자로 보내질 것이고요. 자, 행의 개수도 반복문을 위해서 같이 보내지는 표현이 나오죠. 자, input array 함수에서는, 자, 저쪽에서 날라온 num이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 받아서, 자,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포인터가 나오네요. 자, p라는 포인터 변수 난 포인터야 어떤 애를 가리켜? 인티저 방 4개짜리 1차원 배열을 한꺼번에 가리키는 포인터지. 자, 이런 애로, 자, p라는 포인터 변수로, 자, num이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아서 그때부터 얘가 여기를 가리키고요. 자, p는 배열의 0번행을 통째로 다 가리키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거는 이미 1차원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포인터 변수가 배열의 첫 번째 위치를 가리켜?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자기가 그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그때부터, 자, 여기는 num의 영행이기도 하지만 결국 p의 영행이 되고 쭉 이렇게 되겠죠. p의 1행, p의 2행. 자, 마지막 방은 뭐라고 접근할 수 있어요? 자, p의 2행, 3열방 이렇게 접근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가리키는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곳에다 7을 넣어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7을 저장하면 7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성질을 이용하고, 자, row는 얼마에 받았습니까? row는 지금 3행이다 이렇게 받았죠. 자, 바깥 포문은 행을 제어하고 안쪽 포문은 열을 제어하면서, 자, 열은 4열이죠. 강사님 여기에서는 왜 칼럼을 계산해서 안 보내주고 그냥 이렇게 4라고 직접 지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 배열에 행은 계산돼서 보내졌지만 열은 이미 지정되어 있어. 열은, 자, 여기 지정되어 있잖아요. 얘는 4열짜리 몰라행 4열짜리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4열이라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럼을 계산해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자, P는 여기서 포인터지만 배열명처럼 사용되었죠. IN, J열방의 시작 주소에다가 스캔F문으로 정수값을 하나씩 입력받아서, 입력받아서 저장해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쓰레기 값들이 실제 우리가 입력해주는 값들로 이렇게 변해 나갈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return해서, 자, 이번에는 output 함수로 추려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output array 함수에서는 역시 num과 row를 보내주면서, 자,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단, 이제 출력을 해줄 때에는 여러분들 요런 형태로 출력이 되도록, 자, 밑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투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의부를 한번 완성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실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위에 코드는 제가 제공을 해드렸고요. 자료실에 가보면 올려져 있을 것이고요. 자, output array,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완성하시되, 자, 초기화 시켜놓은 것을 어떻게 출력하시냐면, 자, 영행은 해가지고 영행 타이틀과 함께 초기화 시킨 데이터 4개가 나오면 되고요. 자, 행 타이틀을 이렇게 같이 출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행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입력한 데이터들이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행 타이틀과 함께 각 행의 데이터를 3행에 걸쳐서 출력하는 코드 여러분들 동영상 잠시 멈춤 해놓으시고 완성해 보시고요. 자, 뒤에 이 부분에 대한 프리코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멈춤. 자, 2차원 배열 출력 코드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메인 함수에서 num 3행 4열짜리 배열 선언해 놓고, 자, 행의 개수 계산하고 input array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output array 함수를 이용해서, 자, 행 타이틀과 함께 출력해 주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의 코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output array 함수는
좀 늘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인티저 방 4개짜리 배열의 한 차원 높은 주소 형태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받아주고요. 행의 개수 3개라고 받아준 후, 자, 바깥 포문은 행을 제어하고 안쪽 포문을 열을 제어하면서, 자, 행 타이틀을 찍기 위해서, 자, i번 행, 자, i는 바깥 포문의 룩 제어 변수죠. 자, i 첫 번째 0이 되겠죠. 영행 타이틀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4개에 걸쳐서 영행에 있는 데이터 4개 i행 제열방의 값을 찍어주고요. 자, 한 행을 다 찍고 나면 줄이 바뀌어야 되니까 프린트F문으로 이렇게 행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음 배열의 입력과 출력 예제에 대한 설명 다 마무리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초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의 초기화입니다. 2차원 숫자 배열을 초기화할 때에는 초기화 시작가로와 끝가로 외에도 행 초기화 시작가로 끝가로를 추가해 주어야 한다라고 나오죠. 자, 이때 사용하는 가로도 역시 중가로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단 이때 행 초기화 시작가로 끝가로는 생략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밑에 예를 통해서 볼까요? 자, 인티저 3행사열짜리 배열에 자, 배열 초기화 시작가로 끝가로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건 생략할 수가 없죠. 자, 그거 외에도 0행, 1행, 2행 초기화 시작가로 끝가로가 3세트가 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초기화 모양이 되겠고요. 자, 배열 초기화 시작가로와 끝가로만 있는 상태에서 행 초기화 시작가로 끝가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 행 초기화 시작가로 끝가로를 생략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데이터가 부족해 보이시죠? 자, 영행의 방이 4개인데 초기화 데이터는 2개. 자, 1행은 역시 방이 4개인데 초기화 데이터가 3개. 자, 그 다음에 2행은 방의 개수가 4개인데 초기화 데이터 4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 주었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초기화가 될까요? 이쪽에다가 한번 표기하면서 볼까요? 자, 이 배열을 ARY라고 가정을 하고, 자, 영행에 방이 4개인데 1로 초기화 시켜놓고 나면 방이 2개가 남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부족한 만큼 0으로 채워지는 성질이 나타날 것이고요. 자, 1행에다가는 2를 초기화했습니다. 자, 그럼 부족한 만큼 0. 자, 그 다음 2행에다가는 3, 방의 개수만큼 초기화를 시켰죠. 자, 그래서 자, 부족한 만큼 0으로 채워지는 이 성질 여러분들 늘 염두에 두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2차원 문자 배열을 초기화할 때에는 문자 열의 개수만큼 행점자를 지정해주고, 자, 열첨자는 어떻게 지정해야 돼요? 문자 열들 중에 가장 긴 문자열의 길이에다가 플러스 1, 넓문자를 위한 크기죠. 한 크기로 정해 주어야 한다. 자, 그 다음 2차원 문자 배열 초기화 시에는 1차원 배열하고 다르게 1차원 때에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캐릭터 str, 자, 애플이라는 단어로 초기화하세요 할 때 이 중괄호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아도 됐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2차원부터는 배열 초기화 시작가로 끝가로를 이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캐릭터 str, 자, 몇 행 몇 열 정할 것인가는 뒤에 이제 초기화 시켜놓는 문자열을 갖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자열로 제가 뭐 스카이라는 문자열 하나, 자, 그 다음에 드림이라는 문자열, 자, 그 다음에 호비라는 문자열, 이렇게 3개의 문자열을 캐릭터 2차원 배열에 초기화를 시키려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초기화 시키겠다는 문자열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3개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3행으로 선언이 돼야 될 것이고요. 자, 이게 여기가 열첨자 들어가는 부분인데 열은 얼마를 지정하면 될까요? 자, 이 3개의 단어 중에 가장 길이가 긴 단어가 드림이 되겠죠. 자, 드림이라는 이 문자열은 눈에 보이는 스펠링이 5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5라고 두면 될까요? 아니죠. 그쵸? 6이라고 지정을 해주셔야죠. 여러분들 늘 언제나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자열 뒤에 항상 넓문자 따라다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넓문자도 한 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 단어 중에 가장 길이가 긴 단어에 눈에 보이는 스펠링 플러스 1만큼의 열첨자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str 배열, 실제 초기화된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3행 6열로 잡히게 되고, 자, 이 와중에 자, 스카이라는 단어 뒤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넓문자 있겠죠? 자,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 방이
자, 6열이니까 영행의 방이 캐릭터 방이 6개인데 초기화시킨 문자의 개수는 4개, 부족한 만큼 뭘로 채워집니까? 자, 0으로 채워지는데 자, 이 방은 전부 다 캐릭터 방이잖아요. 자, 캐릭터 방에 0 들어왔다는 얘기는 캐릭터 방에 널 문자 들어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카이가 널널널하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림은 딱 맞게 저장되겠네요. 얘 길이에 맞췄으니까. 자, 그 다음에 홉이라는 문자열 뒤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널. 자, 방이 비어서 다시 한번 더 0, 즉 널이 들어가 있는 형태, 홉, 널널하게 들어가 있는 모양을 보시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2차원 배열 초기화에 대해서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배운 2차원 배열을 실제 활용해보는 재미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뵐게요.